자, 여기 보시면, 기초통변이 어디까지가 기초통변이냐, 이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중에 보면, 3개월로, 사주를 완성시킨다. 5개월 완성이다. 그래서 얼마 이러잖아요. 3개월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4시간 자고 3개월 한다고 이게 다 되질 않아요. 이게 뭐를 좀 필요로 해요? 시간이 필요 좀 해요. 이게 배우 하려면. 그 다음에 좀 나이가 들어서 인생에 뭐도 필요하다? 경험도 필요해요. 이게 이 사주는 애워서 되는 것보다 뭘 하셔야 되냐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몇 가지는 외워야죠. 육친 조금은 외워야 되지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사주 배워갖고 상담을 하는데 사주 용어대로 하면 용어대로 배운 대로만 하면 상대방이 상담을 받았다고 생각할까?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까? 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뭔 소리래 혼자 떠들고. 자, 요게 사주 이론을 배워서 뭐에 맞춰서 상담을 해야 돼요? 현실에 맞춰서 상담해야 이 사람이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알지. 사주 배웠다고 바로 통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꿔줘야 돼요. 현실에 맞는 옆 동네 아저씨, 옆집 아줌마가 얘기하듯이 하듯 해야 그 사람이 뭔 소리라는 걸 알죠.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꾸는 게. 여러분이 의사에 비유할게요. 의사가 이론을 배웠어요. 의대 사전 본과 과정에서 다 나왔어. 그리고 바로 의사 됩니까? 인턴 레지던트 과정 겪습니까? 인턴 레지던트. 그러면 여기서 제일 빡세고 제일 힘든 데가 언제예요? 4년 인턴 레지던트.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텔레비도 안 보세요? 이 과정이 제일 힘들잖아요. 이거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잠도 거의 못 자요. 서서 자고 난리예요. 볼펜을 여기 잔뜩 꽂고 책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자, 이론과 현실을 적응하는 과정이 뭡니까?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에요. 그러면 통변이 구집이 의사로 따지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인턴 1년차, 2년차 이렇게 나가죠. 자, 처음 1년차 들어가면 어때요? 말이나 뻥끗해요? 못해요? 못해요. 담당 과장 얘기하면 그냥 죽었다고 이러고 다녀야 돼. 선배 밑에 쫓아다니면 그러고. 옛날에는 또 뒤지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통변인 과정이 절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옛날에 제가 41살이니까 지금 65이니까 24년 전에 공부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내가 그때 놀았으니까. 몸이 아파서 이걸 누가 배우래서 배웠는데 죽어가고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매일 1년을 공부하는데 이 책을 거의 베끼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냥 통째로 베꼈어요. 통째로 베낀 것 같아요. 이만큼씩 통째로 베꼈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집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돈을 벌어오라고 그럴까? 안 벌어오라고 그럴까? 벌어야죠. 돈은 벌어야 되는데 사주는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환장하는 거야. 거기 20명이 배우는데 그 중에 다급한 서너 명이 끝나면 그땐 돼지 껍데기, 닭 껍데기, 부수한물 있어요. 싸구리 이렇게 불판에 놓는 거 20몇 년 전에. 포장집에 가서 그거 싸구리 먹으면서 소주 먹는 거야. 소주 맛이 쓰는데 왜? 안 보이니까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잘 보이질 않더라고요. 보이질 않아갖고 맨날 우리는 언제 보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생님이 뭐라 했냐. 보일 때까지 조금 더 하다 보면 조금씩 보인다. 포기하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뭐같이 생각을 해서 그렇다? 토끼같이 생각해서 그렇다. 뭘로 생각해라? 거북이로 생각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라? 천천히 가라. 가다 보면 토끼를 이기는데 다급하니까 이게 안 보인다. 토끼와 거북이 하면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있잖아. 꾸준히 하는 건 이 학문은 꾸준히 하는 자만이 승리지. 하다 그만두고 토끼처럼 막 뛰어갔다가 좀 쉬었다 잤다 이러면 이거는 꾸준히를 못 이긴다. 그래서 이 학문은 올라면 성공하는 사람은 왜 열에 한 명이냐? 뭐의 싸움이에요? 끈기요.
끈기의 싸움입니다. 이 학문은 끈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한테 그래요. 공부가 좋으면 시작하지, 당장 돈 벌려고 하면 시작하지 말아라. 어디에서 지니까? 여기서 지니까. 여기서 져요. 끈기만이 이 학문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학문이에요. 많이는 못하겠지. 이제 천천히 조금씩 해도 책을 손에 놓으면 안 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책 중독증 환자라고 그래, 다. 이 역학 배우는 사람은. 책을 손에 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끊임없이 하다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겪었으니까. 우리 선생도 겪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겪었어요. 그런데 사주 역학 배우는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통변이에요. 꿈이 통변이에요. 근데 이 통변이 안 돼요. 잘 안 돼요. 몇 개월 완성? 천만의 말씀이야. 몇 개월 완성으로 되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거. 통변은 그냥 꾸준히. 근데 우리 공부하다가 책을 수도 없이 던졌어요. 던졌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보고. 왜? 안 보이니까. 던졌다가 보고. 그런 과정을 겪으셔야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던지지 말래. 던져도 며칠 있다가 주부시라 이 얘기야. 던졌다 안 하면 그때는 안 돼요. 던졌다 또 짓고 던졌다 죽고 수없이 하고 나면 이게 보여요. 이 학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무 겁을 주는 게 아니고 통변이 그만큼 쉽지 않으니까 그냥 끈기 있게 가다 보면 보인다. 이 학문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선생도 그래요. 가다 보면 언젠가는 보인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기만 해라. 그리고 선생이 가르쳐주고 어느 정도 가르쳐주면 왜 도인들은 뭐 하시게요? 하산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4개월 배우고 뭐 중급 배우고 그러잖아. 그럼 하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산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하십니까? 나 나름대로 노하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달인이 돼요. 장인이 되고. 선생이 다 머리를 잘라서 줄 수도 없고 아는 지식을 주면 거기서 자기만의 그 노하우, 이건 정답은 없어요. 이것도 스토리텔링이니까. 그 대신 어느 정도 원칙과 저건 있죠, 규칙은. 그래서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제가 얘기는 이거를 항상 잊지 마셔야지 이 학문에서는 성공한다. 딴 학문하고는 좀 다르다. 끈기를 가지셔라. 잘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통변을 하려면 잘 안 보이는, 내가 이게 느껴서 그래요. 그냥 통변반보다는 통변, 마라톤 42.195km를 다닐 때 처음에는 42.195를 다 완주합니까? 한 10km 단기, 뭐 20km 이렇게 나가요, 안 나가요? 처음부터 뜁니까? 42km? 한 10km 뛰고 20km 뛰고 적응 기간 있죠. 그래서 10km 뛰는 건 뭐다? 한 기초 통변이다 이렇게 보시고 20km 뛰면 중급, 한 30 치면 고급, 그 다음에 한 42km는 연구 이렇게 단계를 해야지. 내가 해보니까 통변반이라고 처음에 들어갔더니 뭔 소리를 하는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기초 통변, 중급 통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통변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변반하고 이 많은 걸 그냥 무지막지하게 들어간다고 이 뇌가 수용을 하느냐? 수용을 못해요. 괜히 더 헷갈리고 기초 통변에서 대충 뭔 소리를 안다 하면 그 다음에 중급 가고 그 다음 중급 가서 좀 안다 하면 고급 가고 이렇게 가야 여러분이 정리가 되고 통변이라는 게 되지.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이제 여기 나온 애가 바로 레지던트 과정 끝에 간다고 알겠어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기초통변 과정을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중급 따로 가리키는 게 다 따로 있어요. 자, 기초는 음양오행 가리킵니다. 간단한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팔동이냐, 양팔동이냐, 겉은 양이고 속은 음이냐, 이거 사주를 그거 배우고 식간론을 또 조금 응용해서 가리켜요. 식간론은 자, 식간끼리 만나는 게 있죠. 갑이 갑을 만날 때, 갑이 을을 만날 때, 갑이 병을 만날 때, 이런 거죠. 그러면 좋은 배합, 좋은 짝, 좋은 무슨 거, 요거 해석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게 식간론입니다. 식간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음양 배우고 식간론 배우고 그 다음에 육친론 배우죠. 육친론을 배우면 우린 육친론만 배웠잖아요. 배우면 실전에는 육친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떻게 변화된 걸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까? 이게 육친 변화론이에요. 이게 육친 변화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의대 같으면 요 학문만 배워서 그걸 임상 갔더니 요렇게 변화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야, 배우긴 책에서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 장기가 이렇게 됐을 땐 요렇게 한다. 이해 가시겠죠? 요거 변화를 해야 되고요. 육친이 이랬는데 어떤 육친이 과다 과소. 육친이 어느 육친이 많을 때 해석, 어느 육친이 작을 때 해석. 그것도 있겠죠. 과다 과소의 해석을 하는 방법을 또 배우셔야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육친이 합했을 때, 충했을 때, 형했을 때 어떻게 통변하느냐. 요거 배우셔야 돼요. 요거 기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12신살 아시죠? 지살, 역마살, 겁살, 제살, 이런 거, 도화살, 이런 건 하고. 길신은 천을기인, 학당기인, 문곡기인, 황은대사, 이런 거고. 흉신은 원진살, 백호살, 이런 거 있죠? 그게 흉신이요. 요걸 적용해서 또 해석하는 법. 그러면 12혼성 아시죠? 포태 양생하는 거, 이거. 그 다음, 일주론. 육식갑자 일주 있죠, 갑자, 을축이. 육식갑자에 대한 일주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일주론이에요. 그 다음에, 추명가는 뭐냐면, 옛날에 운명을 추리하기 위해서, 운명을 추리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뭐뭐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추명가. 이거 옛날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이 공부를 왜 안 하느냐? 한자가 좀 들어가서 하네요. 근데 알고 보면 쉬워요. 설명드리면 별거 없어요. 응? 그리고 여러분이 좀 깊은 공부하려면 한자도 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명리 용어도 알아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어느 직업마다 걔네들이 쓰는 용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냥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갖고 다니는 차차차차 쓰는 거 보면 뭔 소리인지 보여요? 영어에다 약자를 써갖고? 그처럼 용어가 있어요. 그러려면 한자도 좀 아셔야 돼. 이 추명가는 운명을 추리하는 노래고, 운명을 추리하는 귀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사언절기, 칠언절기 하듯이 귀절 또는 뭐라고 그래요? 구절 이런 식이야. 근데 괴강살 여자는 부군 납치 또는 무능, 납치 또는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딱딱 구절이 돼 있어요. 그 구절을 좀 알아야 추리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요것만 알고 난 딱 이거 다 몰라. 조금밖에 모른다. 그거 하고 다 좀 안다. 그 추리할 줄도 안다. 그럼 손님하고 상담자하고 얘기할 때 레고 맞추는 거 있죠? 레고 왜 이렇게 보면 레고란다. 왜? 그림 이렇게 된 거면 맞춰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많은 걸 맞춰야 이 그림을 알아요, 몰라요? 난 요만큼만 맞췄다. 그럼 뭔 그림인지 모르죠? 이게 다 조각 맞춰야 떠듬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통변이 어려운 겁니다. 그럼 중국 가면 요건 기초죠. 중국 가면 뭐예요? 격국, 용신. 격국 용신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풀어야 돼요? 대운이라고 했죠. 10년운. 10년운을 풀어야 또 요거는 뭐만 푸는 겁니까? 사주 원국만 푸는 거예요. 원국 몇 자? 사주 몇 자? 8자만 푸는 겁니다. 8자만. 중국 가면 격국에다 용신을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용신 뽑고 나를 끌고 가는 용신. 그 다음에 뭘 풀어야 돼요? 운명. 운명은 요거 대운은 몇 년짜리? 10년짜리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고급방 가면 그 다음에 격국용신 대운에다 뭘 또 붙여요? 새우 1년짜리 붙여야 할 거 아니야. 1년짜리로. 그럼 1년짜리 붙여서 33살에 결혼했네요. 38살에 이혼하고 부부싸움 안 했어요. 이게 나이를 찍어야 할 거 아니야. 나이를 찍어야 할 거 아니야. 45에서 55 사이에 이혼했네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손님이? 나도 맞히겠네요. 그래. 그렇잖아요. 응? 그러면 중국은 대운을 푸시는 거고, 고급은 1년짜리. 대운 플러스 뭘 본다? 1년짜리. 이거 참 힘들어요. 무슨 나이에 뭐 했다. 이거.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쪽집게가 되는 거예요. 용화 다썰이 들으려면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해야 돼요. 용화 다썰이 듣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아무나 용하다 소리 듣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유, 나는 그냥 봄에 팔릴까요? 가을에 팔릴까요? 겨울에 팔릴까요? 그럼 또 뭘 봐야 돼? 모름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이건 고급이 이거고, 중급은 용신, 격국, 대응 푸는 거고. 이제 연구반은 사주 보다 보면 특이한 사주가 있어. 나는 쇠를 먹어요. 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난 평생 우유만 먹고 밥 안 먹어도 건강해요. 그래서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별 사람. 나는 간이 이따만해 태요. 남은 간이 요만한데. 남들은 마취할 때 한 병이면 마취되는데 난 세 병에도 마취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죠. 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특이사주랍니다. 특이한 사주. 그 다음에 난해사주. 아주 아리까리한 사주. 아리까리한 거. 그러니까 가끔요, 내가 이제 이거 공부한다고 하면, 우리 자기는 선배가 이제 가끔 놀러 오려면 가보면, 어디 아리까리한 걸 불러다가, 이거 한번 풀어봐, 그래요. 자기는 이거 풀었지. 왜? 그 사람 얘기 다 해줬으니까. 그러고 나서, 아이, 이거야. 아하하. 이렇게 웃어. 그 난해사주 갖다 주면 고수도 못 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난해사주는 고수도 못 풀어요. 이거는 연구반이에요, 이건 연구반. 특이한 사주, 난해사주만 보는 건 연구반.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배울 게,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 본다, 안 본다? 안 봐. 운명까지 보면 여러분은 이게 지진나, 해골이 지진나, 이게. 이거 보기도 바쁩니다. 자, 그래서, 자, 기초통변에 한 거 중에 책을 소개한다면 뭘 소개한다? 사주척경상본을 소개한다. 그게요. 사주척경상본이 누구 겁니까? 이석영 씨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 당대 그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누구 있어요? 아, 이석영 씨, 박지한 씨, 이 사람들이 제일 유명했잖아요. 응? 근래에 제일 유명한 두 분. 그분의 이게 걸작이요. 6권인데 그 중에 3권. 그 다음에 3권하고 6권이 이제 우리가 얘기한 고급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살척경 6권. 그래서 우리 때는, 야, 살척경 6권 공부했냐? 그럼 했어. 너 좀 공부 좀 했네. 아, 6권 안 사. 좀 더 해봐. 뭐 이런 거죠. 3권은 언제 했냐면, 우리 때 철학관을 차리기 직전에 열심히 공부하던 게 살척경 3권이에요. 이게 250명의 다양한 사람의 그 사주를 10개, 12개씩 풀어놓은 겁니다. 이걸 통째로 다 100개 썼어요, 우리 때. 이렇게 두꺼운 걸.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뭐가 보여야 되니까. 당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급하니까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이걸 100개 쓰는 거예요. 한자. 그래, 이 머리에 들어올까. 제가 벗기는 거 배드리려면 배드릴게요. 이만큼 있어요. 다 100개 쓰는 한자 그대로. 그러면서 한자를 배우는 겁니다. 이 한글도 돼 있고 한자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배우고 철학관을 채우고 돈을 벌면서 뭘 했어요? 대운풀이 공부하러 다니고 세운풀이 왜?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돈을 좀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 좀 벌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길었는데 관심 있는 분은 이걸 한번 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려요. 요 중국 과정에 또 필요한 그 교재 설명을 드리고 요거로 해서 사주 원국을 푼다 하게 얘기야. 근데 이 100개가 전부 사주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뽑은 거예요. 중급은 135개, 뭐 고급은 한 100몇십 개 이렇게 뽑아갖고 설명을 드리면 천천히 합니다, 처음엔.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이 익숙하면 빨리 해야 돼요. 이거 끝내려면 방법이 없잖아. 처음은 몇 개밖에 안 나갑니다. 첫 시간,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나갈게요.